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흐름이었죠.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이 나왔고 3,000포인트를 훌쩍 넘기도 했었는데 역시 저항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다시 내주었고 오늘 코스피는 2,96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약 0.4%의 하락이 나왔고 98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코스피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00포인트 저항이 좀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오랜만에 2%의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82,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131,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수에 하락이 있었지만 혼자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257,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1.8%의 하락이 나왔고 137,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이 약 2조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최근에 개인들의 순매수 자금 한편으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금 5거래일째 강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나홀로 약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살펴보면 확실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의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최근에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거래일째 상승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을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지만 개인이 큰 매수 물량을 보여주면서 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2거래일째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SK하이닉스, SK, 하나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 두산퓨얼셀, SK텔레콤, 한국금융지주, S51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확실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조금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LG전자, 현대차, 두산퓨얼셀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드디어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물론 장 초반과 달리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연말부터 강하게 달려왔고 빠른 시일 내에 돌파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3,000포인트라는 이 수치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앞자리가 바뀌는 위치 있죠. 99,000원에서 10만원, 99만원에서 100만원, 혹은 9,900원에서 만원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저항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 구간을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돌파를 해야지만이 이제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서 그런 작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3,000포인트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너무 빠르고 급하게 올라온 고점이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더라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나뉠 거예요.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매매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000포인트를 고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 지수하고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그동안 2,000포인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3,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3,0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본격적인 코스피의 상승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실적이라는 거죠. 자,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2021년에는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180조에 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불과 한 달 전이죠. 12월 달에는 182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 참고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 2018년 코스피가 역사상 2600포인트를 돌파했던 그 당시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60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비교를 하는데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동안은 단순히 개인들의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큰 상승을 보였다면 이제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스피 시장의 PER과 PBR을 비교한 건데 글로벌 증시 간의 비교예요. 자, 특히 PBR을 한번 볼게요. 지금 국내 PBR을 보시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1배가 채 되지 않죠. 물론 지금은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약 1.1배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PBR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PBR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PBR이 1 미만이라는 소리는 장부상 순자산가치, 다른 말로 청산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제품의 온전한 가치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작년 8월 기준으로 온전한 가치에도 못 미쳤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1.1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증시들도 많이 상승을 했겠죠. 그렇지만 상승하지 않았던 지난 8월과 비교해봐도 턱없이 국내 증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항상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국내 시장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못했거든요. 항상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식이 아닌 적금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투자 수단 중에 하나는 부동산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디 가서 주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많이 시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인식이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측면이 상당히 주식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식의 전환이 없었다면 아마도 주식을 하는 자금들, 그런 자금들이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주식 투자자 예탁금 추이입니다. 오늘까지 적용을 해본다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68조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2020년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과거와 비교해봐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식 예탁금하고 동일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로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했고 과거에는 투기 수단으로 주식을 접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투자 수단으로서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난 고객 예탁금,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점을 기반으로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포인트 아마도 저항이 심할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고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생각들로 인한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업들의 이익 개선, 이어서 주식 투자를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봤을 때 저항은 이때 3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면 제가 1월달에 더 증가했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증권주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 예탁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대기 자금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고객 예탁금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주된 수입원이 개인들의 매매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증권주를 관심 있게 본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키움증권 차트를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즉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수에 큰 상승이 나왔고 고객 예탁금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증권주에 대한 업황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자는 의견은 아니거든요.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가끔씩 영상 댓글을 보면 영상 보고 바로 매수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을 보면 조금 제가 난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제 의견의 취지는 당장 매수가 아닌 현 상황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중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갤럭시 신모델이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사실 갤럭시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항상 3월 이후에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시기를 앞당겨서 1월부터 발표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그 시점이 다음 주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1 신모델하고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기업들 현 시점에 한번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정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